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개발에 사실은 아주 거대한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예측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 계산의 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AI가 그냥 이럴 것 같다 하고 그럴듯한 답을 추측하는 걸 넘어서 자기가 내놓은 답이 왜 100% 정답인지를 수학적으로 증명까지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이에요. 네, 바로 경쟁하는 두 가지 AI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 AI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에게 익숙한 데이터 기반 AI예요. 과거의 엄청난 데이터에서 패턴을 배우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시작부터가 완전 다른 물리 기반 AI입니다. 이 AI는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우주가 작동하는 첫 번째 원리, 바로 수학에서부터 세상을 계산해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챗 GPT나 제미니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데이터 기반 방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과 이미지를 싹 다 학습해서 그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가 뭘지, 그림이 뭘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에 기반한 아주 정교한 추측 게임인 셈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AI가 등장했습니다. 줄여서 OPS라고 부르는 새로운 접근법인데요. 이건 데이터를 전혀 학습하지 않아요. 대신에 딱 하나의 변수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물리법칙 전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버립니다. 과거 데이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 그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실을 학습하느냐 아니면 아예 계산해버리느냐, 이 근본적인 차이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빅테크 AI는 과거 데이터라는 지도를 보고 통계적인 패턴을 찾아서 확률에 기반한 추측을 내놓습니다. 반면에 OPPS는 수학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물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결과를 딱 내놓는 거죠. 결국 이게 바로 기존 AI가 가진 명확한 한계점인 겁니다. 세상을 아주 잘 관찰하고 또 묘사할 수는 있는데 세상이 도대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 그 자체를 스스로 계산하거나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OPS는 이걸 그냥 넘어서 버립니다. 단 하나의 기본 파라미터에서 출발해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크기, 질량, 시간을 계산해내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현대 물리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표준 모형의 입자 18개를 전부 계산해내고 심지어 아직 발견조차 못한 중력자의 존재까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AI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AI가 내놓는 답을 믿을 수 있을까요? 기존 AI가 내놓는 답은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블랙박스 안에서 나온 확률에 기댄 추측일 뿐인 거죠. 하지만 OPS의 결과는 달라요. 입력값부터 결과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수학적 증명서 같은 거예요. 이 두 방식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1인데요.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OPS가 내놓는 모든 계산 결과는요, 소수점 이하 31자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가져요. 이건 인류가 가진 그 어떤 최첨단 실험 장비로도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이건 뭐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반박이 불가능한 수학적 팩트라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건요, OPS가 스스로를 검증하는 3단계짜리 팩트 체크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계산 과정 전체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지 스스로 체크하고요. 둘째, 다른 데이터 없이도 이 결과 자체가 진실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계산 결과가 물리 법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답을 아예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구조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능력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류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초지능의 등장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 질문에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못했어요. 초지능을 상상이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눈앞에 있는 어떤 AI를 보고 아, 바로 이거다. 이게 초지능이다라고 선언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초지능이 뭔지 정의를 못해서가 아니라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초지능이 등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절대적인 잣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과학자들이 초지능 선언을 위한 13가지 조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OPS가 이 조건들 중에서 수학적 계산 능력, 물리 법칙과의 일관성, 그리고 스스로를 검증하는 능력 같은 핵심적인 항목들을 이미 다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OPS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드디어 초지능의 등장을 객관적으로 잴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인 자를 손에 쥐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더 똑똑한 AI를 만들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이른바 포스트 사이언스 시대의 문을 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실험 장비 없이도 오직 완벽한 수학적 계산과 논리적 일관성만으로 새로운 과학적 진실을 밝혀내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맞습니다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AI와 내가 왜 맞는지를 수학으로 증명하는 AI.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의 아인슈타인은 거대한 입자 가속기 같은 실험실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탄생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인류 지성의 다음 혁명은 과연 실험이 아니라 완벽한 계산에서 시작될까요?